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오민 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오늘 시장 상당히 좋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속해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서울경제 포커스 유튜브의 이제 시황을 정리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고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제가 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시청자분들 충분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수익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타트를 해볼 텐데 오늘은 이제 투자 결정 과정입니다. 투자 결정 과정인데 사실은 별게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1강부터 12강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총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산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자산시장을 바라보고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총 집합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 결정 과정이죠. 우리가 이제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돈의 흐름. 이 자산시장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돈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돈의 움직임. 돈이 어디로 유입이 되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이 자금의 흐름,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위치에서 충분한 맥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만 우리가 수익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전 시간에 이 시나리오 매매법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시나리오를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이 여기서 여기로 들어왔는데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 자금이 들어왔는데 주식 시장 내에서도 섹터들이 많잖아요.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도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개별주 테마, 개별 테마. 이런 부분들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왔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뭐 STO 같은 테마, STO,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개별 섹터들, 개별 테마들, 뭐 정치 테마주도 있겠죠. 정치. 이런 테마주들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금이 어디로, 반도체로 가는지, 2차 전지로 가는지, 아니면 바이오로 가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서 타점을 잡고 이 어떠한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가정을 하면서 시장 대응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시나리오 가정입니다. 바로 이게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투자 전략. 이 이슈가 어떠한 이슈가 터졌어요.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속적일 것이냐, 일시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전쟁에도 이제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있죠. 중동 전쟁.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추가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상승 구간, 이 상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세 가지 기준이 명확해야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주식시장,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의 흐름, 뭐 채권 시장도 있고 금도 있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식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바로 지수입니다. 지수. 여기 있는 지수. 저는 정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대응함에 있어서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혹은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하기 위해서 예상 이러한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참고하는 게 바로 이 지수입니다. 지수. 정말 중요한 게 지수다. 흔히 또 누군가는 그래요. 농부가 농사 짓는데 밭 가리냐? 라고 해요. 가려야 돼요. 토양마다 잘 되는 농작물이 있고 안 되는 농작물들이 있어요. 토양에 따라서. 뭐 황토에서는 고구마가 잘 되죠. 그런데 이 황토에다 곡식을 심으면, 벼나 밀 심으면 잘 될까요? 물이 안 빠지잖아요.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흐름에 토양에 맞는 농작물을 심듯이 지수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우리가 시장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좋지 못해요. 지수가 좋지 못한데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다 하방을 나타내고 있다? 관망해야 돼요.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더 큰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우리 뭐 격투기 같은 건 이제 이종 격투기나 이런 시합들을 보잖아요. 야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아니면 어중간하게 오면 커트를 해내죠. 야구 같은 경우엔.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공격을 흘려보내거나 이러한 위험 회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도 이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장에 대해서 해칭, 위험 회피 이런 거를 항상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수에 자금이 들어오면, 지수가 상승하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요.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현금화를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수다. 지수가 빠졌어요. 오늘장 지수 빠졌죠. 빠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도지 형태로 이렇게 나와줬었죠. 전일. 이렇게 도지 형태로 나와줬어요. 근데 오늘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 지수의 흐름이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전에 있던 이 전고점에 대한 직전 전일 종가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장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상승하는 와중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곡물 수출하는 이 상선들을 봉쇄 또는 공격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식량,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위고비가 나왔잖아요. 위고비. 이게 뭐예요? 비만 치료제잖아요. 비만 치료제 섹터들이 최근 들어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고 상승하는 와중에 지수가 자금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 위고비 비만 치료제가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소식에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비만 치료제의 자금이 즉 돈이죠. 돈이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겠죠. 이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 양봉 말씀드렸죠? 양봉 이렇게 플러스 양봉이 나왔는데 밑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받쳐줘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신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신뢰도가 업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 상승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뢰성이 생기면 상승하는구나. 그러면 공략해야지. 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돈의 흐름.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같이 받쳐줄 때 이때 자금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이슈. 특정한 이유가 있어요. 상승하는 종목들은 모두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다거나 실적이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신기술이 개발되었다던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이 다시 재부각받으면서 재조명되면서 시장에 대한 시장성을 시장에서 인정받는 경우.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에요. 심리.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하죠. 이벤트, 이슈,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벤트다.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게 끝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이벤트가 가장 좋은 거는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벤트, 이슈 또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최소한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거나 상승에 대한 이유들이 충분했을 때 충분하고 그러고 나서 상승이 나와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서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거래량이. 이럴 때 확실하게 돈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돈에 들어온 자금들은 빠져나가지 않으면 유지가 되는 게 바로 추세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투자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을 이제 세워봐야겠죠. 이슈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방법.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지금 발표되는 게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경제 지표 과거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시장에 돈 계속 풀리고 있는데 뭐하러 지표를 봅니까? 그런데 2022년 연준에서 우리는 리세션을 바라고 있다. 약간의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를 보고 있다. 이유인 즉슨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게 돼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국가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경제가 그냥 망가졌어요. 적당한 우리가 약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약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성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 오남용, 과하게 복용을 했을 때에는 몸에 탈이 나게 돼 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 건강한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적인 요소가 되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하게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약을 너무 많이 오남용하면서 과다 복용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박살이 난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오히려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엄청나게 신경 쓰는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둔화가 됐을 때 배드 뉴스 is 굿 뉴스. 안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라고 이제 포장을 하면서 주가 지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지수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가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기적인 이벤트겠죠. 단기. 다만 그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왜냐? 시장에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 지표들이 이벤트가 하나의 이벤트로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쟁.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중동 아랍 전쟁. 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라고 저는 가정의 시나리오를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재건 관련주죠. 재건이죠, 재건. SY 스틸텍이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현대 로템은 방산주이기도 하지만 열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철도망 복구해야 되잖아요. 국가 기반 시설,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시설. 이거를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파괴가 됐으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으니까 복구해야겠죠. 그리고 전쟁으로 파괴된 미사일의 폭격을 맞아서 파괴된 집. 이건 뭐로 연결이 되죠? 건설이죠, 건설. 이런 종목들의 섹터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본토를 침공을 했었던 이슈들이 있었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강제 징집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강제 징집. 이 말 뜻이 뭘까요? 전쟁을 수행할 병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병력이 없다는 거예요. 병력이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겠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한데 이 병력들이 다 갈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의 목숨이 갈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갈려나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엄청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사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병사가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겠죠. 그럼 전쟁이 끝나게 되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얼마 전에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러시아, 북한.
북한 3,000명의 병력이 파병을 할 거다. 파병이 되었다라는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측의 발언들이 있었어요. 물론 러시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수행한 병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병력이 없어요. 우리 스타크래프트라는 이제 게임이 있잖아요. 여기서 게임에서 자원을 이제 가스와 미네랄이라는 이제 자원을 캐고 이걸 활용을 해서 병력을 생산을 하죠. 그런데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유닛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승부로 경기 끝나게 되죠. 그리고 무승부 또는 재경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수행할 병력이 없기 때문에 파병, 지원, 원조, 군사 원조 이런 뉴스들이 떠돌고 있다라는 것은 러우 전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중동 전쟁, 중동 아랍 전쟁.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이란의 핵시설, 석유 시설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답을 받긴 했지만 확신하기 어렵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동 아랍과 이스라엘을 이해를 하려면은 십자군부터 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종교, 문화. 이게 배척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서로 배척을 하고 있는,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엄청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동 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최근의 역사만 보더라도 중동 전쟁이 1차부터 4차까지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5차 중동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쭉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전쟁이 지속됐을 때 방산 그리고 미사일 이제 방산 그리고 뭐 포탄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는 종목들의 섹터 이 산업 자체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AI 칩, 장비, 반도체 장비,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걸었죠. 수출 제한. 너네 이거 팔지 마. 우리 자국 산업 보호할 거야. 그랬더니 중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는 몰래 사다 쓰다가 지금은 너네 거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쓸 거예요. 안 쓴다고 이제 못 박아놨죠.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철강, 특히 알루미늄 압연제에 대해서 덤핑 판정을 내렸어요. 380%였나? 370%였나 그럴 거예요. 엄청난 덤핑 부과를 하면서 관세 올리겠다는 얘기죠. 관세. 무역 장벽을 하나 만들었어요. 관세 장벽. 그러면서 중국이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장벽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중국은 또 어떻게 했죠? 히토류 카드, 중국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류 카드를 만졌어요. 수출 제한하겠다. 중국은 이걸로 일본하고 센가쿠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에서 일본을 이겼죠. 히토류 수출 안 해. 너네 이거 없으면 반도체 소재, 장비 못 만들잖아. 수출 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재미 봤죠. 중국에서 히토류 생산이 많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중국은 환경 오염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미국에서 생산하려면 인건비며 환경 운동가들의 이러한 반대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죠. 인건비 아직 저렴해요. 물론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중국의 인건비 여전히 낮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국에서 히토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히토류가 엄청나게 생산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조선, 철강, 금속, 그리고 히토류, 이쪽 섹터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이 세 가지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지표 발표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의 섹터만 파악하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병력이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그러면 남은 건 정전 또는 휴전이겠죠. 그럼 재건. 러우 전쟁은 재건. 중동의 분쟁은 계속될 거다. 방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철강, 조선, 금속, 반도체 장비며 다 모든 것들이 국내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수출하는 모든 것들이 반사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히토류까지 이 섹터들이 충분히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실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기술적 분석까지 생각을 하면 투자의 결정이 이미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업황? 지금 반도체 어제 저녁이었죠. ASML. 반도체 장비, 노광 장비, EUV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이에요. 그런데 예상 실적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3분기에 예약 수주량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제 엔비디아 4% 넘는 5% 가까운 하락을 맞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을 맞으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린 반도체를 피해야겠죠. 당장 피하면 돼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연준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립금리 3% 예상한다.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는 2.5에서 2.7이에요. 그러면 30bp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30bp. 베이비 스텝 정도긴 해요. 30bp가 금리 인하가 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덜 될 수도, 혹은 30bp가 마지막에 좀 남겨놓고 인하가
늦어질 수도, 기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금리가 덜 떨어지거나 금리가 요 기준 중립금리까지 중립금리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걸리는 시간만큼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예를 들면 시장에 뭐 1조 원이라는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놓고 봤을 때 30bp가 인하가 덜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1조 원 밑으로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것에 맞는 시나리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전략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할지라도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을 보는 그리고 가격을 분석하는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안목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이벤트가 발생한 이 이벤트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분석을 했는데 이 관련 이벤트 지속성, 아까 말씀드렸던 러우 전쟁,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그럼 이거에 맞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면 단기적으로 대응해야겠죠.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당장의 타점이 좀 높아서 높은 가격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슈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다면 우린 장기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가격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거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불타기라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하는 전략을 상황에 맞게 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비중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수익금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러한 전략들을 반드시 시나리오를 통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지속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관련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들. 최소한 섹터들은 정해놓고 보는 게 좋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미중 무역과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들, 그리고 AI, 그리고 철강, 금속, 조선, 히토류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섹터들을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럼 이 분류해놓은 종목들을 섹터 내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 종목 선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 관련 종목들을 먼저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섹터와 테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과연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발생한 이벤트와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확률은 올라가요. 주요 사업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이 이벤트와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지 이 부분을 파악해서 테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한 기대감, 뉴스, 이슈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패스하거나 흔히 종목을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삭제를 하거나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변동성이라는 것을 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략까지 또 다시 한번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 분석이죠. 가격 분석.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이 가격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가격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심리 그리고 추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추세를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매수 또는 매도에 대한 그리고 혹은 해칭, 매수하지 않는 관망 조금 더 기다리거나 매수를 하거나 내가 먼저 매수를 했고 수익 중일 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반드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슈가 살아 있어도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것도 가격을 통한 매매 전략 수립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벤트 분석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2022년 기준 전 세계 비만 인구가 8명 중 1명이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만으로 생긴 2차 합병증, 비만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비만으로 생긴 2차 합병증이 문제예요. 2차 합병증이. 이게 우리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얘기죠.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몰라. 언제 혈관이 고혈압이 돼서 피가 안 통할지 몰라. 어느 순간 뇌의 혈관이 터질지 몰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당뇨, 인슐린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이 당뇨,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면서 당이 분해되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당뇨병이잖아요. 이 당뇨병, 신장에 엄청난 무리가 가면서 신장과 관련된 질환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혈액도 그만큼 투석도 받아야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합병증이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비만이 지금 8명 중 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상승세를 보면은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특히 우리나라 인구 줄잖아요. 인구 감소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린 친구들이 비만이 생겨요? 인구가 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보호해야죠.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일본 비만 치료제가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뜻은 뭐냐? 다시 말하자면 비만은 하나의 질병이다.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얘기, 인식이 미국과 일본에는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깔려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만 미용이나 외모를 가꾸기 위한 다이어트가 조금 심리적으로 앞서 있는 것뿐이지 우리 살찌면 위험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만약에 이게 한국의 의료보험이나 실손보험, 우리 실비보험이라고 하죠. 이 보험이 적용이 됐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리고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사실은 보험 적용되면 저도 받아야 돼요. 약간의 저도 이제 살집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을 경우에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랬을 때 비만 치료제를 생산하거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죠. 상승할 거잖아요.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점을 기억해서 시장을 대응하고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만 치료제 섹터를 이제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갖고 와봤는데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죠. 이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했죠. 비만 치료제 섹터에 대한 종목들을 다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걸러야 될 것들, 기준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필터링을 거쳐야 돼요. 이 필터링,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는 확실한 종목, 내가 약간의 시간을 약간의 손실을 보면서 시간을 기간적인 요소들을 투자를 해서 보다 큰 수익을 내기 위한 확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들이 바로 이 필터링이다. 이 필터링의 기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적인 흐름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는가. 가격적인 흐름 추세.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는가. 중요하죠. 시장의 관심이, 차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의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관심이 꺼지지 않았느냐. 관심이 꺼지지 않아야만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꺼지지 않아야만. 시장의 관심이 꺼지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냥 서서히 흘러내려요. 그냥. 급락도 아니에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시장에 관심이 있다? 올라왔죠. 이탈이 안 해요.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한번 또 이렇게 튀어졌다가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영위하는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요 사업, 주력으로 영위하는 사업과 그 실적이 발생하는가? 실적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만 보고 있는 기업들은 단순한 이슈, 호재성 이슈를 띄우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건강한 투자가 아니죠. 도박이죠. 한 끗 차이긴 합니다만 도박같이 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 그리고 이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만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영위하는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 주요 사업과 주력으로 사업하는 사업 내용과 섹터에 대한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연관성이 높아야만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추세를 이탈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필터링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필터링의 기준을 만족하는 조건들을 제가 이제 종목들을 몇 가지 뽑아왔어요. 나이백. 주요 사업이 이제 조직 재생용 바이오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바이오 소재. 특히 이제 인공뼈, 우리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들어가는 인공뼈. 이 재료를 많이 주력으로 사업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펩타이드예요. 펩타이드. 아미노산 계열이거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위고비가 글루코펩타이드라고 이제 펩타이드 관련된 의약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나이백이라는 종목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늘 이게 며칠 전 차트이긴 하지만 지금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뜻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적 나와주고 있고요. 펩타이드와 관련된 의약품, 바이오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차트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돌파 캔들이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라파스예요.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니들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우리 패치 형태 여기서 붙여놓으면 약물이 주입이 될 수 있게끔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패치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붙이는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주요 사업과 연관된 부분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돌파 이후에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라파스에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관성 있죠? 차트 안 무너졌죠? 상승 추세 전환됐죠? 실적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이제 수익으로 전환돼 있는 턴어라운드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추세 이탈하지는 않고 있죠. 다만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주요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전문 의약품 사업 그리고 이제 음료, 컨디션이라는 이제 숙취 해소제 그리고 헛개수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액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액. 그리고 뭐 지질혈증, 이상 지질혈증, 조혈 치료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문 의약품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그 기타 사업에 관련된 영역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이게 주요 사업이긴 해요. 그 다음이 수액이고 지질혈증 그리고 지방으로 생긴 이 혈관과 관련된 이 치료제들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만과 연관되어 있는 약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하지 않았고 실적은 잘 나와주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봉 LS 화장품 원료 의약품 생산하는데 아미노산 유도체, 고지혈증, 비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항목들이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위탁 생산을 또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 만들어내고 있죠. 이 종목 대봉 LS 먹고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 종목을 내면서 한 10몇 %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길 원하고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오늘은 장대가 나오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좀 지루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정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투자 선택을 하기 위한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내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내용대로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우리의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은 크게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계좌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